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대 수학과 서검교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 이 말투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톤을 내기가 참 힘드네요. 그래서 그냥 저음으로 여러분들을 재워드리겠습니다. 예, 이 목소리로 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준비물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장난감입니다. 비누방울 장난감인데요. 이게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깜짝 놀라셨죠? 오리 물방울입니다. 비누방울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다 보셨죠, 이거? 와, 2개짜리 비누방울도 있습니다. 제가 잡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아이템, 제가 가져온 두 번째 아이템을 소개하겠습니다. 짠! 네, 기타를 가져왔는데요.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무로 된 통기타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 수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비누방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세수할 때, 일어나자마자 세수할 때, 양치할 때, 설거지할 때 늘 보는 게 비누방울, 비누거품이죠. 거기에 수학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대로 비누방울을 불면 동그란 모양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 번쯤 그런 궁금함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하트 모양의 비누방울 혹은 삼각형, 사각형, 정육면체 이런 모양은 왜 얻을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고 또 비눗물에다가 둥근 철사를 넣었다가 빼면 어떤 비누막이 얻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건 또 왜 그럴까? 왜 비누막이 항상 그렇게 생길까? 이런 질문에 대한 수학적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질문은 제가 처음 한 게 아니고 1760년대 수학자 라그랑쥐라는 수학자에 의해서 질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테두리가 있을 때 테두리를 둘러싸는 최소 면적의 공면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입니다. 말만 들어도 지루한가요? 이 질문을 이번에는 실험 물리학자 플라토가 역시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 철사를 비눗물에 넣었다 뺐다를 수천 회, 수만 회를 계속 시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플라토가 얻었던 대답은 한결같았죠. 둥근 비누막이 생기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누막이 생기는 이유가 아무리 실험을 했다고 해서 실험을 10만 번, 100만 번, 1000만 번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가 되진 않죠. 그래서 그걸 이론적으로 어떻게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수학자들이 고민했습니다. 이 질문이 혹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차원을 한 차원 낮춰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공면이니까 2차원인데 그거를 한 차원 낮추면 1차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점을 공간 속의 두 점을 연결하는 최소 거리의 곡선은 무엇일까? 그
두 점을 연결하는 최단 경로는 무엇일까? 이거는 아마 초딩들도 다 아는 대답이겠죠. 직선입니다. 요거의 한 차원 업그레이드 버전이 둥근 테두리, 휘어진 공간 속에 휘어진 곡선이 있을 때 걔를 비눗물에 넣었다 빼면 얻어지는 최소 넓이의 곡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비누막이라고 부르는 대상인데요. 이 대상에 대해서 라그랑지라는 수학자, 여러분들이 이과 학생들인 경우에는 미적분학에서 라그랑지 승수법, 말만 들어도 화가 치밀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그 라그랑지가 1760년에 질문을 했고, 플라토도 같은 생각을 실험으로써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170여 년이 흘러서 미국의 수학자 더글라스라는 사람, 또 다른 수학자 라도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정말 간단하죠. 존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성과 유일성, 가장 좀 철학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공로로 더글라스는 수학에서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 메달, 첫 번째 필즈 메달리스트가 됩니다. 비누막을 연구했을 뿐인데 필즈 메달까지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지금 제가 수학적인 대상이 비누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비누막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비누방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누막과 비누방울, 뭐가 차이가 있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누막은 테두리가 있는 게 비누막입니다. 그 다음에 비누방울은 테두리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자, 동그란 이 제가 부는 입구가 동그랗지 않습니다. 길쭉하게 돼 있죠. 근데 모양을 불고 나면 동그래집니다.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꿈속을 헤매고 계십니까? 비누방울을 뭘로 부느냐는 여러분들이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비누방울은 왜 동그래야 될까? 비누방울이 사실 이렇게 입체를 만드는 이유는 이제 우리 물리 시간에 배우는 표면 장력 때문입니다. 그 표면에서 이 비누방울 분자들이, 비누물의 분자들이 서로 이렇게 당기는 힘, 안에 있는 공기, 바깥에 있는 공기가 서로 평형을 이루면서 어떤 입체를 만드는데, 근데 왜 하필 동그란 모양일까? 이게 이제 수학자들의 큰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수학적인 언어로 다시 바꾸면, 우리가 후 하고 부는 거는 부피를 저희가 제공을 한다는 뜻입니다. 비누방울 안에 제가 후 하고 오래 불면 부피를 키운다는 얘기고, 후 하고 짧게 끊으면 부피가 작은 부피를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부피를, 주어진 부피를 둘러싸는 테두리가 없는 곡면 중에 어떤 곡면이 이 넓이, 겉넓이가 가장 작을까? 이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주어진 부피를 둘러싸는 곡면 중에 최소 넓이를 바로 수학자들은 둥글다라는 것을 1956년에 드디어 증명을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방금까지 우리 비누방울 왜 동그란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대답에 만족하셨습니까? 네. 하지만 수학자인 저는 여전히 불만족입니다. 왜 불만족스러울까요? 이제 첫 걸음을 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질문이 뭘까요? 그렇다면 비누방울 두 개는 어떤 모양일까? 그러니까 두 개의 부피가 서로 다른 부피 혹은 뭐 같은 부피가 주어졌을 때 그 둘이 만드는 넓이가 제일 작은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 결국은 비누방울 안에 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그 모양이랑 똑같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2개짜리에 대한 대답은 200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냥 우리가 보는 비누방울 2개짜리 이중방울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난이도를 더 올려볼까요? 그 다음에 질문은 뭐죠? 3개짜리입니다. 3중 비누방울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만나는 비누방울 3개짜리 그 모양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가장 주어진 부피를 둘러싸는 최소의 곡면이다 라는 것이 불과 2년 전에 굉장히 최근에 증명이 됐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 공부할 때는 3개짜리에 대한 대답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이 대답을 저는 알게 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면 이제 4개짜리를 도전해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중요한 문제고 너무너무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직 잠을 못 이루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자, 눈을 천천히 감고 비누방울 하나, 비누방울 둘, 비누방울 셋, 넷 이렇게 세면 스르르 잠이 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아직까지 안 자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2번째 주제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소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요. 소리는 물리 혹은 수학에서 파동이라고 그럽니다. 뭐 영어로 얘기하자면 웨이브라고 그러는데 1차원 웨이브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뭐 실을 혹은 고무줄을 양쪽 끝을 고정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줄을 가운데 땅 튕기면 이렇게 파장이 생길 겁니다. 그게 웨이브입니다. 파동. 2차원 버전은 뭐가 있을까요? 곡면이 되겠죠. 고요한 연못에 가운데 돌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파도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웨이브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웨이브죠. 네. 어설픈 웨이브죠. 네. 그리고 공기의 흐름도 웨이브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웨이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타를 가져왔는데요. 이 기타가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현의 진동, 스트링의 이 바이브레이션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줄을 본격적으로 한번 튕겨 보겠습니다. 이 기타는 총 일반적으로 6개의 줄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얇은 줄이 1번 줄이라고 부르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6개의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튜닝을 맞출 때 제일 위에 굵은 줄부터 미, 라, 레, 솔, 시, 미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튜닝을 하는데 현의 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튜닝하는 것부터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튜닝을 할 때는 이 진동수와 관계가 되는데 진동수를 440Hz에 맞추면 라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 음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악기 라도 똑같은 이 음입니다. 그럼 이걸로부터 다른 음들을 비교해서 잘 들어보세요. 위에 첫 번째 쳤던 음 좀 높죠? 그래서 첫 번째 음을 제가 줄을 풀어주겠습니다. 줄을 풀면 그 장력이 약해져서 진동수가 떨어집니다. 모든 수학적인 원리가 다 숨어 있어요. 이게 미입니다. 미. 라, 레, 그 다음에 솔, 시, 미.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튜닝이 다 끝났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기타를 보시면 여기 프렛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프렛이라고 그러는데 자판을 이렇게 짚으면 거기에 여기 눌려서 소리가 고정이 돼서 여기서부터의 여기까지의 길이에 대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5번 줄 아까 440Hz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치면 라가 나오는데 이 라를 제가 한 옥타브 높은 라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의 길이의 절반을 제가 짚어주면 됩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여기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보통 기타에 여기 점이 2개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여기가 딱 절반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한번 쳐볼게요. 그냥 치고 여기를 눌러서 쳐볼게요. 한 옥타브 차이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네, 이게 처음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인류 역사에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역시 제가 또 수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누구냐 하면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가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기타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이 줄의 진동이 비율로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의 소리일 때는 한 옥타브 높은 소리가 난다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음계를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3분의 2 지점, 이 전체의 3분의 2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치면 원래는 라인데 이 음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음에서 여기를 3분의 2 지점을 치면 원래 여러분들이 들었던 다시 기억해 볼까요? 라. 이 음이 뭘까요? 미입니다. 라에서 3분의 2 지점을 치면 미라는 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들을 때 서로 조화로운 소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미인데 도에서 시작했다면 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완전 오도라고 그럽니다. 완전 대박할 때 그 완전이 아닙니다. 완전한 퍼펙트의 완전 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2개를 동시에 친다고 하면 이 음입니다. 네, 전혀 어색함 그런 게 전혀 없죠. 다른 말로 굉장히 조화로운 소리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쳤던 음이 라와 미였는데 그거를 도를 넣으면 라도미가 됩니다. 네, 소리가 정말 조화롭죠. 이게 바로 화음이라는 것입니다. 라도미가 우리가 C키로 간다면 도미솔에 해당하는 거겠죠. 도미솔을 제가 다시 한번 쳐볼까요? 이게 바로 으뜸 화음입니다. 으뜸 화음. 그래서 도미솔입니다. 다시 갈까요? 너무 아름다운 화음이죠. 그 다음에 이 화음이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만들 수 있는 화음입니다. 그래서 4대 5대 6이라는 정수비로 이 줄의 길이를 가지고 만든 주파수, 그러니까 진동수에 해당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정수비. 피타고라스 하면 세상 모든 것을 수로 설명하려고 했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음도 사실은 이 수입니다. 수. 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도미솔이라는 이 으뜸 화음, 이 진동수를 비교를 해보면 도미솔이 4대 5대 6의 진동수 비율을 갖습니다. 정수 비율을 갖는 거죠. 이게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인데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낀다. 세상이 조화롭다. 하모니라는 단어를 피타고라스가 처음 썼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음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의 가장 주요한 화음 1,
4도, 5도. 이 세 가지 화음 모두 정수비가, 진동수의 정수비가 4대 5대 6으로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이런 진동수입니다. 네, 피타고라스가 이러한 순정률을 가지고 음계를 만들었는데 조 바꿈을 하지 않을 때는 전혀 문제없이 잘 쓸 수 있습니다. 현악기 그 자체만으로 너무 아름다운 비율, 우리 마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들을 만들 수 있지만 음악이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조가 바뀝니다. 정수 비율이 다른 조가 바뀌면서 비율이 깨져버려요. 그 화음이 됐을 때. 그래서 문제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조가 바뀔 때 이 받는 스트레스를 해결해야겠다 하고 등장한 사람이 바로 바하입니다. 바하가 순정률에서 평균율이라는 그 음계를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평균율이라는 거는 사실 이 평균이 어떤 평균이냐라는 게 다 더해서 나눈다가 아니고, 여기 평균은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 더해서 전체 숫자로 나눈다가 산술 평균이라는 평균입니다. 근데 여기에 음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 라를 다시 한번 쳐볼게요. 한 옥타브가 올라갑니다. 한 옥타브가 올라간다는 거는 진동수가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진동수가 2배가 되는데 그 반음이 몇 개가 있느냐. 반음이 여기서 보면 여기 점이 2개 있는 요곳까지 총 12개가 있습니다. 2를 12개로 나누어야 됩니다. 비율에 맞게. 그게 바로 기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곱해서 나중에 그 R이라고 하는 비율을 곱해서 R의 12승이 2가 되게, 그러면 계산을 하면 2의 12제곱근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제곱근을 사용하면 각각의 반음을 모두 조옮김을 할 때도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피타고라스가 주장했던 그 아름다운 정수비, 그 진동수, 현의 진동수가 만드는 아름다운 정수비는 잃어버리게 되는, 장단이, 세상 모든 것은 장단이 있죠. 현재 음악에서 쓰고 있는 모든 음계는, 대부분의 음계는 이런 바하가 만든 평균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강의 아직도 안 자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빨리 눈을 감기 바랍니다. 결론은 3가지인데, 비누방울처럼 둥글게, 비누막처럼 균형 있게, 그 다음에 화음처럼 조화롭게, 그렇게 여러분들 행복한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송이들 화이팅! 기타 잡은 김에 노래 한 곡 하고 끝내겠습니다. 결혼식 축가로 많이 쓰인 곡인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자장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은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의 난 누군가 필요한 것 같아. 친구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깨어 있을 때도 문득 자꾸만 네가 생각나.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난 널 느껴.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서로에 대해 거의 모든 걸 지켜보며 알게 된다는 게 말처럼 그리 쉽진 않겠지. 그렇지만 난 준비가 된 것 같아. 너의 대답을 나 기다려도 되겠니? I'm spending all my days for you, 'cause I am always thinking about you. I really like to share my life with you. I truly want to be someone for you. So it is an invitation to you. Now I am waiting for the answer from you. I swear I'll do anything for you, but sadly I've got nothing to give you. All I can do is just say I love you.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잘 자요, 눈송이들.